혹시 지금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찾아온 여유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퇴직 후의 시간이 과연 의미 있게 흘러갈 수 있을지 고민되신다면 오늘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퇴직 후에도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퇴직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퇴직 후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행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퇴직 후에도 보람과 의미를 찾아가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퇴직 후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 전의 일상을 건강한 취미 생활로 확장하는 법입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쉬어야지 하며 여유를 꿈꾸지만 막상 무한한 시간 앞에 놓이게 되면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직장에서는 직급과 함께하던 동료들이 있었지만 퇴직 후의 생활은 혼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져 처음에는 낯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랜 시간 해보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활동을 취미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의 의미를 더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등산이나 그림 그리기, 혹은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들어 사진을 찍는 등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시간은 물론이고 삶의 열정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며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선택한 경우 매번 새로운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매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취미를 통해 나만의 작품이나 기록을 남기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의 기억과 감정을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들은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취미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정원 가꾸기나 명상 같은 취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정신적인 피로를 덜어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취미 생활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취미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동호회나 등산 모임 등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만남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욱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내가 퇴직 후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고 나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한 연금이나 투자 계획, 혹은 작게라도 벌이를 만들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계획은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의 지속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자립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재정적 안전망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해온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충분히 공부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계획에는 소일거리를 통한 추가 수입원 확보도 포함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재택 근무형 소일거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일이나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또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자문이나 강의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정서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줍니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필요 이상의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적 불안감은 퇴직 후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하고 안정된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나아가 경제적 여유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 등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경제적인 준비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하며 안정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밑바탕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 나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유대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의 곁을 지켜주고 일상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자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배우자에게는 새로운 동반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작은 모임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 가정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와의 소통이 부족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놓쳤던 자녀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면 자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퇴직 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요. 퇴직 후 많은 부부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다름을 다시 발견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놓쳤던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와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추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이전처럼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교류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취미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유대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내가 사회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퇴직 후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에게 평온한 삶의 목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무언가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새로운 책 한 권을 읽고 그 내용을 일기로 정리한다든지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소소한 목표를 통해 나의 일상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나의 시간의 질서를 더해주고 매일이 새롭게 느껴지는 힘이 됩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하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하루는 활기차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나의 건강을 지키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퇴직 후에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의 삶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조금씩 공부해 나간다면 나의 지식이 확장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의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목표 설정은 나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에 도전해보세요.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이렇듯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평온한 삶의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퇴직 후에도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모여 나의 일상을 채우고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삶은 더욱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지금 나의 삶을 긍정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조금 더 느리고 불편한 순간이 많아질 수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때 삶은 더욱 평온해집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현재의 소소한 행복에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지 나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며 서로의 존재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손주들과의 놀이, 자녀와의 대화, 배우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노년기에는 과거의 업적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산책, 햇살을 받으며 즐기는 차 한 잔, 그리고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등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의 소소한 행복에 충실히 사는 것이 노년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만족감을 찾아가는 것이 노년기만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결집된 시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화로운 일상이야말로 퇴직 후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노년의 삶에서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나를 위해 오롯이 쓰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여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나온 모든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힘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가족과 친구,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이자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하거나 가족과 더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결단이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실행해 보세요.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에서 기다린 지혜를 전해요.